이번 시간에는 비점성 비압축성 유동에 관련돼서 엘리멘터리 솔루션을 중첩하는 방법과 그걸 통해서 실린더 위에서의 양력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엘리멘터리 솔루션의 중첩, 슈퍼포지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이 라플라스 방정식입니다. 이 라플라스 방정식은 incompressible irrotational flow를 대표하는 방정식이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으로서 유니폼 플로우와 소스 싱크 플로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둘의 중첩된 것도 우리가 비회전, 비압축성 유동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유체의 흐름이 있을 때 유니폼 플로우와 소스를 만약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합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둘을 합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유동은 이 왼쪽 상단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 둘을 합성하면 그때의 유선의 모양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소스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스가 이렇게 있을 때 바깥으로 분출되는 유동과 유니폼 스트림이 합쳐져서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요 라인이 꼭 그 날개의 요 앞쪽 부분 모양과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이런 유동을 만들어낼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소스를 통해서 반대 방향으로 유동이 나가고 스트림 유니폼 스트림에서 이렇게 플러스 X 방향으로 유동이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 크기가 두 개가 딱 맞아지는 곳에서는 유체가 이렇게 정체에 멈춰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날익형의 이 앞부분 유동이 이와 유사하게 생겼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반대로 유니폼 스트림하고 싱크를 더하게 되면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유체가 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소스와 반대 위치, 즉 이 뒤쪽으로 볼록한, 어떻게 보면 날개의 뒤쪽 부분에 이런 종류의 유동 흐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쪽에 어느 위치에 소스를 설치하고 뒤쪽에 어느 위치에 싱크를 이렇게 설치하면 앞쪽에서는 소스의 모양을 가질 거고 뒤쪽에서는 싱크의 모양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원형의 어떤 폐곡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즉 유선의 흐름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럭비공처럼 저런 모양 주변에 공기의 흐름은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유동이 incompressible inviscid 유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수학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유니폼 플로우랑 소스를 합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스트림 펑션을 기준으로 유니폼 스트림의 스트림 펑션은 V 인피니티 R sin 세타로 표현되고, 또 소스가 원점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2파이 분의 람다 세타로 스트림 펑션이 결정될 겁니다. 이 둘을 합친 것에 대해서 뭐 따로따로 구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각 방향의 속도를 구해보면 VR, 즉 레디알 방향의 속도는 R분의 1 라운드 사이 라운드 세타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스트림 펑션을 세타로 미분하면 V 인피니티 코사인
R 코사인 세타인데 R분의 1이 들어가기 때문에 V 인피니티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여기서 2파이 분의 람다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그냥 2파이 분의 람다입니다. 거기 R이 들어가니까 2파이 R 분의 람다가 되겠죠. R 방향 속도는 이와 같이 되고, 세타 방향 속도는 이 스트림 펑션을 R로 미분한 양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마이너스 V 인피니티 사인 세타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모양에서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정체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는 VR과 V세타가 0이 되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V 인피니티 코사인 세타 더하기 2파이 R분의 람다가 0이어야 되고, V 인피니티 사인 세타가 또 0이어야 되겠죠. 이 조건을 충족하는, 즉 세타와 R을 찾으면 그 점이 정체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각도가 세타가 0이거나 세타가 파이인 곳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기준으로 세타가 0인 곳은 요 어딘가인데 우리의 관심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세타가 파이인 곳에 해당되겠죠. 그럼 이 파이를 이 위치에다 집어넣어 보면 V 인피니티 코사인 세타 파이니까 마이너스 V 인피니티 더하기 2파이 R분의 람다는 0이 될 테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R의 위치는 2파이 V 인피니티 분의 람다가 될 겁니다. 즉 이 위치 R이 여기고 세타는 파이인 점은 요 점이 되겠죠. 이 그림상에서 이 선이 향하는 요 끝점이 될 겁니다. 저 점에서 이제 속도가 0이 되는 정체점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저 정체점을 포함해서 정체점을 포함하는 유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면 요런 모양의 그림이 될 겁니다. 물론 뭐 이 관계식을 손으로 그리는 건 어렵겠지만 간단한 매틀랩이라든지 기타 수학적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저 사이 값이 일정한 R과 세타를 이렇게 쭉 그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람다가 점점 커질수록 저 R의 위치는 점점 더 상류로 올라가겠죠. 그지? 원점에서부터 더 먼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올라가고 더 볼록한 정도가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람다 값을 조정함으로써 저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싱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바로 소스와 싱크가 특정한 거리만큼, 자, 원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B 위치에 소스가 놓여져 있고 플러스 B 위치에 싱크가 놓여져 있을 때 결론은 이 그림과 같은 유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랭킨 오벌이라고 표현을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은 자유류에다가 유니폼 플로어에다가 소스와 싱크가 놓여져 있는데, 자, 우리가 이때 어떤 함수를 찾을 때 어느 특정한 점 P, 여기 이제 R과 세타로 표현되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유류의 스트림 펑션은 V 인피니티 R 사인 세타고, 소스는 마이너스 B 위치에서부터 P점까지 어느 우리가 원하는 점 P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함수는 2파이분의 람다 세타인데, 이 세타가 현재 원점이 아니고 세타1으로 표현되는 이 각도로 함수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는 같은 강도인데 소스와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소스의 의미가 되겠죠. 이때의 각도는 세타2일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합쳐보면 V 인피니티 분의 람다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벨로시티 포텐셜로 표현하면 V 인피니티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자유류는 소스와 싱크는 2파이 분의 람다 로그 R로 표현되는데 이때는 소스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가 R1이고 이게 R1이 될 테고 싱크에서부터 P점까지 거리는 R2가 될 겁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최종적으로 찾을 때 해야 되는 것은 이 세타1과 세타2를 세타의 함수로 여기에 주어져 있는 B와 세타의 함수로 찾아내야 극좌표기에서 정확하게 표현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 세타1 스트림 펑션에서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를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관계식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가지고 밑변의 길이가 B이고 원점에서부터 이 세타1을 표현하면 아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하학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유도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관계식에서부터 요 A점과 B점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A점과 B점은 당연히 유체가 반드시 와서 이 앞쪽을 뚫고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가 0이 되어야 되는 점이겠죠. 그리고 이 A점에서 위를 향하는 속도 성분, 아래를 향하는 속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A라는 점은 세타 방향으로도 속도가 0일 겁니다. 그래서 VR이 0이고 V세타가 0인 곳, 즉 이 스트림 펑션을 미분해서 VR을 구하고 V세타를 구할 수 있겠죠. VR과 V세타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 두 값이 0이 되는 R과 세타를 찾으면 우리가 요 A점까지 원점에서부터 A점까지 거리, 당연하게도 B점까지 거리도 같겠죠. 대칭일 거니까. 그걸 찾아보면 이와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직접 여기서 일일이 이걸 유도한다기보다는 이와 같이 A점과 B점에 우리가 좌표값을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크기에 좀 더 이게 볼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매끈하게 이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B 값이나 자유류 속도 그리고 람다 값에 따라서 이 점의 위치가 달라지고 당연히 Y축과 만나는 이런 점의 위치도 바뀌겠죠. 그죠? 그런 모양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면에서 이 오벌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지는 이 표면의 유선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표면의 유선을 찾을 수 있고 그 유선 위에서 속도의 크기를 찾아내면 이 표면 위에서 압력 분포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베르누이 원리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엘리멘터리 솔루션을 중첩함으로써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또는 지금은 같은 간격으로 소스와 싱크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간격으로 놓여일 수도 있고 또 그 강도가 달리 되면 이 모양 자체가 많이 바뀌겠죠. 그죠? 예를 들어 소스는 강하게 만들고 싱크는 좀 약하게 만들면 그죠? 이 왼쪽이 좀 더 볼록하고 뒤쪽은 좀 더 얇은 뭐 이상한 이런 모양이 유선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사고가 확장되면 소스를 임의의 개수를 분포하고 싱크를 또 임의의 개수를 분포하면 이게 날개 모양과 비슷한 모양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날개 모양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랭킨 오벌에서 두 소스와 싱크가 무한히 가까워지는, 즉 B를 0으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랭킨 오벌은 축을 기준으로 소스와 싱크가 이렇게 있는 이런 종류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둘을
0으로 보내서 매우 가까운 위치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랬을 때 결론을 보자면 이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원점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서로 이렇게 팔자 모양의 어떤 흐름 모양을 가지는 유동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걸 더블릿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전자기학 같은 곳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자석을 이용해서 N극과 S극을 종이 위에 철가루를 이렇게 뿌려놓고 N극과 S극을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다가갔을 때 우리가 자석의 모양을 이 쇳가루를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성된 유동을 더블릿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랭킨 오버에 대해서 얻은 관계식에서부터 이건 자유류가 현재 없기 때문에 그 함수의 모양은 스트림 펑션은 2파이분의 람다 세타1 마이너스 세타2고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세타와 r의 함수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둘 사이의 각도 차이를 델타 세타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길이 L을 무한히 0으로 가까이, 즉 둘 사이의 간격을 매우 작게 줄였을 때 이 사이에 관한 이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찾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극한에 관한 문제고 이것도 이제 극한 문제 수학과 관련된 거라서 자세한 유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엔 이 람다와 이 람다가 어떤 길이를 곱했을 때 이 둘의 길이는 0으로 가고 람다는 무한히 가면 어떤 특정한 값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값을 더블릿의 강도로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극한 문제 할 때 했던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관계식을 유도를 해보면 하단에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림 펑션은 마이너스 2파이분의 카파 r분의 사인 세타, 그리고 벨로시티 포텐셜은 r분의 코사인 세타와 같이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선을 그릴 때는 이 스트림 펑션이 어떤 상수가 되는 그런 선을 이렇게 그리는 문제죠. 그죠? 자, 그런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더블릿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팔자 모양의. 그리고 그 각각의 이 선은 2파이 c분의 카파의 직경을 가지는 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r은 d 사인 세타, 즉 이 식을 정리해 보면은 r은 마이너스 2파이 c분의 카파 사인 세타인데 이때 이 d를 이렇게 보면 d 사인 세타고 r이 어떤 상수 곱하기 사인 세타로 그려지는 함수는 이런 원의 모양이죠. 그죠?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소스와 싱크가 매우 가까이 붙어 있어서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경도된 어떤 대칭의 흐름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 더블릿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랭킨 오발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둘을 극단으로 가까이 붙여보면 이와 같이 위아래로 나눠진 팔자 모양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유류를 더해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원의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얻은 더블릿과 더블릿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자유류를 더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이렇게 안쪽은 더블릿이고 바깥쪽은 프리스트림이 이렇게 있는 이런 원 모양 폐쇄된
유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폐쇄된 유선 바깥 유동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원 모양 주변에 유체의 흐름은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림 펑션을 찾아보면 자유류의 스트림 펑션은 v 인피니티 r 사인 세타고 더블릿은 우리가 좀 전에 유도했듯이 마이너스 2파이분의 카파 r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해 보면 v 인피니티 r 사인 세타가 나오고 1 마이너스 요런 r이 빠져나왔으니까 r 제곱분해가 되겠죠. 그지? 자, 이 모양을 사실은 그림을 스트림라인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 원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r 제곱분의 1이 있고 나머지 것들이 상수잖아요. 요만큼이. 그러니까 요만큼을 캐피탈 R 제곱이라고 딱 둬서 스트림라인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와 같이 간단하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스트림라인이 예를 들어서 0이 되는 그 위치를 찾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거는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여기서 스몰 r이 캐피탈 R이 되면 이놈 0이 되니까 그죠? 원점에서부터 캐피탈 R만큼 떨어져 있는 요 유선은 원의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스트림 펑션을 세타로 미분한 거, r로 미분한 걸 가지고 r 방향 속도, 세타 방향 속도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스트림 펑션을 r로 미분하면 v 인피니티 코사인 세타가 하나 나오고 요 식에 이 식이 그대로 세타로 미분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v 인피니티 코사인 세타가 나올 것이고요. r로 미분하면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미분을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뭘까요? VR과 V세타를 모든 곳에서 이걸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원 위에서 즉 반지름이 캐피탈 R인 이 원 위에 각각 지점에서 VR과 V세타를 알고 싶겠죠. 그지? 근데 이 원 위의 점은 R이 캐피탈 R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R이 캐피탈 R인 곳에서 VR을 찾아보면 여기에다 스몰 r 자리에 캐피탈 R 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서는 당연하게도 VR은 제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 위에서 원을 뚫고 나가는 유동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VR은 당연하게도 0이 나와야 되겠죠. V세타는 R 자리에 캐피탈 R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 V 인피니티 사인 세타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구해봤듯이 이 실린더 위에서 표면의 압력을 내가 알고 싶은데 압력은 속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금 VR은 표면에서 0이고 V세타는 마이너스 2V 인피니티 사인 세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표면 위에서 유체의 속도가 그렇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압력 계수를 구한다. CP는 정의에 따라서 1 마이너스 원래 정의는 2분의 1로 V 인피니티 제곱분의 P 마이너스 P 인피니티인데 베르누 이퀘이션을 적용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얻어지죠. 자, 여기에다가 이 V라는 곳에다가 R 성분은 0이니까 V세타가 결과적으로 V의 크기겠죠. 이걸 대입해 보면 1-4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이게 표면 세타에 따른 표면의 압력 계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자, 9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세타를, 요 각도만큼을 세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가 0이면 정체점이죠. 유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이 정체점에서 압력 계수는 당연하게도 속도가 0이니까 1이 되겠죠. 그죠? 정체점에서 1이 되고, 세타가 커질수록 1에서부터 점점 음수로 갑니다. 그러면 세타가 90도일 때, 사인 세타가 1이니까, 이때 CP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을 따라서, 빨간색 선을 따라서 이 압력 계수가 이 라인을 따라서 마이너스 3까지 압력이 떨어지다가, 즉 가장 높은 곳, 이 원의 가장 높은 곳이 90도죠. 여기까지 압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대칭이니까요. 다시 1까지 쭉 끊임없이 회복이 되겠죠. 이런 압력 분포의 모양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스트림 펑션을, 즉 자유류와 더블릿을 더함으로써 원을 표현할 수 있는 스트림 라인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럼 그 지점에서 속도 VR과 V세타를 우리가 지금처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속도를 안다는 것은 압력 분포를 안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압력을 지금 이와 같이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압력이 이렇게 됐는데 실제는 어떤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앞쪽 부분은 상당히 잘 맞죠. 그죠? 이제 이게 층류냐 난류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앞쪽에 압력 분포는 이렇게 점성도 생각하지 않고 경계층도 없고 뭐 굉장히 심플하게 지금 이런 그 벨로시티 포텐셜 스트림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찾았는데 상당히 잘 맞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 뒷부분은 상당히 다르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앞쪽에서는 유동이 표면을 따라서 매우 반듯반듯하게 잘 붙어 넘어갑니다. 근데 이 뒤쪽 어딘가에서부터 유동이 박리가 되고, 유동이 박리가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비점성 비회전 유동으로서는 저 부분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뒤쪽의 어떤 압력의 변화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 날개 익형도 마찬가지로 앞쪽이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당연하게도 정체점에서 CP는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면을 따라서 이 원의 윗면과 비슷하죠. 그죠? 면을 따라서 압력은 CP는 계속 낮아질 겁니다. 그죠? 압력이 이 윗면을 따라서 압력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요 사실에서부터 유추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대칭일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날개가 이렇게 비대칭으로 되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곡률이 큰 이쪽에서 압력이 낮아지고 이쪽은 또 면이 이렇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윗면에 압력이 낮고 아랫면은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뜨는 힘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곡면이 진 곳에서 유동의 속도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압력이 낮아질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뤄봤던 이 볼텍스. 볼텍스는 소스 싱크와 달리 회전하는 속도 성분만 갖고 있는 유동입니다. 그래 그때 얻은 벨로시티 포텐셜과 스트림 펑션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텍스의 원점에서부터 이 회전에 필요한 볼티서티가 저 원점에서만 제공이 되고
이 볼텍스에 관한 정의는 원점을 제외하고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전 또한, 이 볼텍스 또한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유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텍스도 비회전, 비압축성 유동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갑자기 볼텍스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얻은 저 원에 대한 위아래가 대칭인 유동에다가 이 볼텍스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지금의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얻었던 유니폼 플로에다가 더블릿을 더한 게 이 그림에 있는 실린더 위에, 즉 원 모양의 실린더 위에 대칭 유동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동에다가 볼텍스를 딱 더해 보면, 볼텍스는 이렇게 위쪽에서는 X방향 속도 성분, 아래쪽에서는 마이너스 X방향 속도 성분을 가집니다. 이 둘을 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위쪽과 아래쪽의 유동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쪽은 유동이 빨라지고, 위쪽은, 즉, 플러스 Y 영역에서는 유동이 빨라지고, 마이너스 Y 방향에서는 유동이 느려질 겁니다. 느려져서 이와 같은 정체점도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원 주변의 유동, 기본적인 흐름에다가 회전하는 성분이 이렇게 더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와 아래가 비대칭적인 유동이고, 즉 속도 분포가 위와 아래의 속도 분포가 다르니까 특정 방향으로 압력 분포가 달라져 있겠죠. 압력 분포가 위아래가 다르다는 것은 위쪽으로 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똑같은 원리로 이 유동을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자, VR, 즉 R 방향, 반경 방향은 유니폼 더하기 더블릿과 똑같겠죠. 왜냐하면 볼텍스는 회전 방향 성분만 갖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유니폼 더하기 더블릿 세타 방향의 성분만 요 볼텍스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그 실린더 위에 속도 분포와 동일합니다.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파이r분의 감마가 더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속도 분포일 거고, 요거는 이제 스트림 펑션 함수로 보면 이 실린더 위의 유동이 파이 사이 1이고 이 볼텍스의 스트림 펑션은 2파이 감마분의 로그 r입니다. 이 둘을 가지고 R 방향 미분하고 세타 방향 미분하고 하면 R과 세타 방향 속도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또 하는 게 뭘까요? 당연하게도 뭐 정체점 같은 걸 찾는 겁니다. 정체점은 속도가 0인 것이죠. VR이 0인 것, V세타가 0인 것. 그러면 VR에서부터 이 값이 0이 되려면 이건 당연히 원 위에 정체점이, 원 위 어딘가에 정체점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 R이 캐피탈 R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 2가 되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V 인피니티 사인 세타 마이너스 2파이 R분의 감마가 될 텐데, 이 R은 캐피탈 R이 돼야 되겠죠. 이놈이 0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파이 V 인피니티 캐피탈 R분의 감마라는 걸 알 수 있고, 즉 그러니까 이 값을 가지는 사인 세타가 이 값일 때 그 세타 값을 찾으면 그 세타 값이 이제 정체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감마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V 인피니티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여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타 값이 존재하려면 우리가 여기로부터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이용하면 감마는 4파이 v 인피니티 r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볼텍스가 너무 강한 볼텍스가 더해지게 되면 정체점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적당한 크기의 볼텍스 강도를 갖게 되면 유동이 이렇게 아래쪽에 두 군데에, 즉 이 부호를 만족한 값이 두 개니까요. 두 군데의 정체점이 있을 수 있는, 이 모양이 이 정체점이 없는 모양도 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위와 아래의 서로 다른 속도 분포 때문에 압력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양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먼저 양력을 계산하기 전에 표면의 압력 분포를 찾아야 되겠죠. 표면 압력 분포는 베르누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표면의 압력 분포니까 당연히 VR은 뭐 0으로 둘 수 있을 거고, V 세타를 이제 이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V 세타 값을 여기 대입해 보면 이와 같이 표현될 거고, 이 식을 풀어 써보면 이렇게 풀어 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반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이용해서 양력을 구한다. 양력이라는 것은 이 압력 분포가 예를 들어 특정한 위치에서 그 압력 분포가 아래쪽과 위쪽에 즉 압력 계수를 0부터 C까지 어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길이가 C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윗면에서 압력 분포 어퍼가 있고 로어에 압력 분포가 있을 때 이 아래쪽의 압력이 위를 향하죠. 그죠? 그리고 위쪽은 아래를 향하고, 그죠? 그래서 위쪽을 향하는 힘은 아래쪽의 압력 계수를 다 적분한 거, 위쪽의 압력 계수를 다 적분해서 그 둘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이 적분을 수행할 때 이제 원 위에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에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게 세타고 이 거리는 r로 정해져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x라는 좌표는 r의 코사인 세타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면 dx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이제 C가 아니고 0부터 파이가 되겠죠. 그지? 또 0부터 파이, 그 다음에 파이부터 2파이. 이건 이제 다 수학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관한 것이고요. 그러면 압력 계수 아래쪽과 위쪽의 압력 계수도 사인 세타의 함수로 지금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걸 적분을 이제 대입해 가지고 직접 수행해 보면 CL이 RV 인피니티 분의 캐피털 감마로 표현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이 CL이라는 것은 동압 곱하기 면적분의 양력이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두께가 1인 그런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높이가 스팬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 S라는 놈은 이 면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면의 면적이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면의 면적 곱하기 높이 B만큼이 얘가 작용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2차원으로 우리가 3차원 문제가 아니고 2차원이면 두께가 1이라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 대신 2R이 포함되면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식을 우리가 달리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리프트는 CL 곱하기 동압 곱하기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 CL은 스몰 CL에 해당되는 거고 위에서 이 적분을 통해 가지고 RV분의 감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압은 이와 같이 표현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걸 이제 익형 문제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유닛 스팬은 1에 해당되고 코드 길이는 2R에 해당되고 윙 스팬을 B라고 이렇게 뒀을 때 우리는 지금 L'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실린더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옆 모양으로 옆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위쪽에서 발생하는 양력을 지금 찾는 거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힘을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팬분의 양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스팬 곱하기 스팬이 B이고 요 전체 면적이라는 것은 2R 곱하기 B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양력을 받는 요 면의 코드 길이처럼 이게 2R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2R 곱하기 윙 스팬이 실제 면적인데 우리는 단위 면적당을 생각하니까 B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적 자리에 2R이 들어가면 이 날개 익형에 대한 정의와 유사하게 얻어낼 수가 있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L'을 구해봤더니 밀도 곱하기 속도 곱하기 감마가 되더라. 이 관계식은 굉장히 의미 있는 관계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엘리멘터리 솔루션들을 다 조합해 가지고 자유 흐름에다가 더블릿을 더하면 원 주변의 유동이 되고 그 원 주변의 유동에다가 또 볼텍스를 더해 가지고 위아래에서 양력이 발생하는 즉 위와 아래의 속도 분포가 다름으로써 서로 다른 압력 분포를 가지는 이런 리프팅 즉 양력이 발생하는 실린더의 유동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것의 양력을 찾아봤더니 밀도 곱하기 속도 곱하기 감마 이 감마가 뭡니까? 서큘레이션이고 서큘레이션의 크기고 이 서큘레이션 크기는 볼텍스로부터 온 거죠. 그죠? 즉 양력은 우리가 솔루션에다가 실린더 주변 유동에다가 볼텍스를 더해 줬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그 볼텍스가 강할수록 양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 즉 유동에 양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유동의 원인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볼텍스와의 효과와 같은 즉 회전 유동의 어떤 성분이 즉 순환이 더해져야만 양력이 발생한다는 이론이 됩니다. 그저 흐름이 아니고 이 흐름이 날개 주변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날개 주변의 속도 분포의 차이를 유발하는 그런 회전 성분이 존재할 때 양력이 발생한다. 이런 걸 이 관계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타 주코브스키 티어렘이라는 아주 유명한 결론에 해당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엘리멘터리 솔루션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까지 이렇게 온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이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서큘레이션이 즉 볼텍스로 인한 이 서큘레이션이 양력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다른 어떤 종류의 유동도 이 양력 성분에 기여하는 것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소스 싱크도 양력의 발생에 기여하지 않고 자유류도 기여하지 않습니다. 즉 그런 기본적인 흐름의 어떤
날개 위아래 속도 분포를 만들어내는 회전 성분이 더해짐으로써 양력이 만들어진다는 물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이 서큘레이션이라는 게 내가 어떤 익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익형 주변에 어떤 콘투어를 잡고 거기서 평행한 속도 성분들을 다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위쪽과 아래에 속도 성분의 크기가 다르면 감마는 0이 안 나오겠죠. 또 이건 다른 의미로 이 A 콘투어로 폐쇄되어 있는 저 어떤 면적의 그 내부의 영역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볼티서티죠. 볼티서티를 모두 썸한 양입니다. 즉 감마가 0이 아니다는 얘기는, 이놈이 0이 아니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볼티서티 성분이 여기에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회전 성분들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날개 형상이 위아래로 대칭이 아닌 경우, 대칭이 아니니까 한쪽 위쪽으로 가는 것과 아래쪽으로 가는 유동이 겪는 속도의 경로가 다르겠죠. 그런 어떤 물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회전 성분이 발생하고 이 회전 성분의 총합이 우리가 서큘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양입니다. 그 서큘레이션이 얼만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발생한 양력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이제 양력이 발생하는 이런 원리들이 사실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그누스 이펙트라고 불리는 현대의 대부분의 이 미슬이라든지 또는 멀리 날아가는 어떤 아주 긴 물체들은 회전 성분을 임의로 가해줍니다. 동체 자체를 이렇게 회전시킴으로써 날아가는 방향과 경도됐을 때 좀 더 안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양력을 힘을 만들어내서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대부분 멀리 발사체 같은 것 경우에 미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반듯하게 날아가는 것보다도 회전을 하면 좀 더 안정되게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다 회전 성분이 강제적인 어떤 회전 성분이 유동의 이런 서큘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좀 더 엄밀하게는 볼티서티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의 총합이 어떤 그 원하는 방향으로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회전하는 원형 단면, 어떻게 보면 야구공에 우리가 커브를 넣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야구공을 회전 없이 던지면 반듯하게 날아가는데 이 야구공을 던질 때 손목을 이용해서 회전 성분을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휘어져 들어가겠죠. 그죠? 그 얘기는 그쪽 방향으로 힘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력이라고 하면 보통 중력을 거스르는 힘을 말하는데 같은 원리로 야구공에서도 내가 휘어지는 방향을 회전을 어떤 방향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휘어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되겠죠.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유니폼 플로, 소스, 또 소스 싱크의 조합인 더블릿, 볼텍스 이런 것들의 우리가 조합을 통해서 특정한 유동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학습을 했고, 그로부터 우리가 이 서큘레이션이 양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